상방이 막혀 있어서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집값은 계속해서 오르는데 그래도 깨름직한 뭐 느낌이 좀 들긴 했었죠. 네. 그래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는 집값 상승합니다. 물론 상반기 때도 집값 상승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집값이 계속 오르기를 바라시는지, 또는 지금 현재에서 좀 안정되다가 하향 조정되면서 또 내가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타이밍, 이런 게 좀 왔으면 할지, 이 내적 갈등이 좀 어느 정도는 있으실 겁니다. 예,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리고 좀 부동산에 좀 하락이 좀 와줘야지만 취득세 완화 같은 여러 가지 세제 감면 혜택이 또 일어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또 이 점을 고려한다면은 좀 집값 떨어져야지 또 살 수 있는데, 예,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예. 네, 롱다리 복부인님 반갑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진짜 중개사로 활동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참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메이저급 뉴스가 두 개 정도 나타났는데요. 그 중에 방송은 바로 시작할게요. 네. 먼저 이거 한번 보세요. 공익위원 내년도 최저임금 구간 9,030에서 9,300원 제시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구간 9,030원에서 9,300원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영업자 다 죽어라는 말이죠. 그런 걸 신경 쓰냐? 지금 현재 현 정권에서 이 정권 창출의 1등 공로자가 누굽니까? 결국은 이쪽이죠.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최저임금 상승, 그걸 막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지하고요. 그리고 격려해서 더 높이겠다, 이겁니다. 그들의 조직력은 정말 막강하죠. 막강해서 한 회사도 휘청휘청 거릴 뿐더러 수많은 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정말 골치가 아픕니다. 겉으로는 뭔가 본인들의 이런 권리를 쟁취하자 이거지만은 나의 권리만 쟁취하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자 편을 들은 최고의 그 정당 있잖아요. 그 정당의 수장마저 재벌입니다. 재벌입니다.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저시급 도입 이게 맞냐? 차등 적용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이 말씀을 참 드리고 싶어요. 제 주변에도 자영업자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원래는 직원들을 고용하면서 약간의 뭐라 해야 될까, 내가 사장다운 느낌, 고용주로서의 그런 책임감을 느끼는데, 지금은 이 최저임금이 높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편의점 알바보다 못 버는 편의점 사장이 또 등장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 대기업은 과거에 기본급은 적고 상여금, 기본금은 적고 성과금 많이 주는 이러한 구조로 대한민국이 과도기 그 성장기 때 1980년대부터 해가지고 그 과도한 성장기 때 그 임금 체계가 현재까지 고수가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봉이 7, 8천 되는 사람도 최저임금에 걸리는 정말 아이러니한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참 성과금 이런 것도 최저임금이 반영이 안 되니까요. 참 문제예요. 그래서 이 최저임금이 9,000원대, 이제 만원까지는 1,000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몇백 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마 그래도 대한민국의 지금과 같이 이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중단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전 국민한테 80% 80% 국민들한테 이 지원금을 줘서는 아무런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부에서 1조 원 상당의 1조 원 상당의 국가 예산을 나누어 준다 하더라도 20%밖에 세금으로 다시 GDP 성장이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조를 썼는데 2천원밖에 GDP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이 뭐냐? 엉뚱한 데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요. 참, 그래서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게 최저임금 그리고 코로나 지원금 전부 다 집값 상승으로 연동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코로나 지원금 받아서 어디로 흘러갑니까?
특정한 곳에 흘러갑니다. 네. 그런 재난지원금은요, 한 지역에 특정한 곳에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따지면 거의 대부분 다 이 교육비로 지출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 학원들로 가면은, 물론 학원 쪽으로 뭐 비하하거나 그걸 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요. 특정한 곳에 집중이 되면 특정한 계층들이 돈을 벌게 되고, 그들은 또 부동산으로 또 그들의 돈이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네. 정말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는 정말 앞으로의 경제를 정말 걱정해야 될 때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그때 그 정권을 반대하던 수많은 어떤 특정한 단체들, 헬조선이라면서 그 정권을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시도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제가 어떤 방송에 들었었는데, 그 헬조선도 그런 특정 계층들이 인위적으로 지어낸 말이다. 그런데 현 정권 들어와서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전혀 쓰이지가 않잖아요. 왜 안 쓰일까요? 자,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자, 첫 번째는요, 현 정권의 창출자들이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현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서 헬조선을 쓰진 않는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같은 편이란 거죠. 네. 자, 두 번째 뭐냐? 두 번째, 지금은 헬조선을 넘어서 이생망이라고 불립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청년층들이 이 높아지는 집값을 보고, 가파르게 상승하는 집값을 보고, 이생망이라고 합니다. 이번 생은 망했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열심히 알바해서 번 돈, 알바짜리도 없잖아요. 최저시급 다 상승해서. 그 돈이 다 가상화폐로 또는 주식으로 흘러 들어가고, 수많은 개미들이 지금 돈을 잃고 있습니다. 잃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간에 부동산이 상승할 여력은 충분하다. 네.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입주 물량을 걱정을 하셔야 하고요. 수도권도 경기 이남의 입주 물량을 걱정하셔야 되고요. 또 인천의 입주 물량도 걱정하셔야 됩니다. 다만 서울은 계속 상승할 겁니다. 정부에서 특단의 입주 물량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뭘까요? 네? 어떻게 될까요? 입주 물량 나오지 않는 이상 이상한 상가 개조해서 집을 짓겠다. 호텔 개조해서 집을 짓겠다. 이거는요, 사람들이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할 때 그 집은요, 오직 아파트입니다. 예.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거 보고 집값이 오른다고 하지, 누가 상가주택 가격 오른다 해가지고 집값이 오른다고 하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집값은 오른다. 예. 서울은 오른다. 다만 지방은 지역별로 다르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주된 뉴스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자, Q&A를 하면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자, 방송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텐션 올려서. 자,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뭐 이 뉴스는 이 방식은 다들 아셨을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제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양도세 줄이러 집 한 채 더 산다. 규제가 만든 황당 절세법. 이거는 백문백답에도 나와 있어요. 네. 자, 인천과 서울 송파구에 매수한 지 각각 9년과 5년 된 아파트를 보유한 김모 씨는 건물 투자를 위해 두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 하지만 두 채를 그냥 팔면 양도세만 6억이 넘는 상황.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김 씨의 선택은 3주택자가 되는 것이었다. 강원도 원주의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를 전세 끼고 2천만 원에 사들인 것이다. 김 씨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종부세가 대폭 강화된 마당에 세무사가 세금 줄이려면 집을 한 채 더 사라 했을 때 어리둥절했다. 하지만 덕분에 양도세가 2억 원 가까이 줄게 됐다 라고 했다. 자, 보시면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양도세 중과 대상 다주택자인 김 씨가 2억 절세를 하게 된 비밀은 일시적 2주택 특례에 있다.
현 시세를 기준으로 김씨가 보유한 아파트의 양도 차익은 인천 아파트가 4억, 서울 아파트가 13억이다. 이들을 그냥 처분하면 각각 2억 2천과 3억 9천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인천 아파트를 판 후 2년을 기다렸다가 서울 아파트를 팔 경우 일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원주 아파트를 사들인 뒤 인천과 서울 아파트를 차례차례 팔면 2년을 기다리지 않고도 양도세가 4억 1천만 원으로 감소한다. 자, 그림을 보시면은 A 양도세 2억 2천, B 아파트 양도세 3억 9천 이렇게 해서 6억 천인데 원주에 있는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를 하나 산 다음에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일시적 1가구 3주택이라 들어보셨죠? 네, 그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아파트와 B 아파트는 거의 동시에 같은 해에 샀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요, 그러면 이 두 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과거에는 만약에 A 아파트를 그냥 비과세 요건만 맞춘 다음에 B 아파트를 바로 매도하고 B는 일반 과세로 이렇게 양도세를 내고 팝니다. 그런데 A 아파트 같은 경우는 B 아파트 팔자마자 비과세 요건만 맞으면 바로 팔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올 1월 1일부터는 달라지죠. B 아파트를 처분한 바로 그 시점부터, 등기를 넘겨준 그 시점부터 A 아파트가 다시 보유기간이 처음부터 가산되기 때문에 B 아파트를 처분한 지 2년 뒤에야만 A 아파트가 보유한 지 2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년이 B 아파트 판 지 2년이 되어야지만 A 아파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A랑 B가 동시에 취득을 했다가 올 1월 1일부터는 한 채를 매도하면은 보유기간이 처음부터 기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생각하죠?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 변화하는 이 시장에서 대처하기가 조금 불리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A, B는 동시에 취득을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내가 C 아파트를 공시가 1억 이하 취득세율 1%니까 C 아파트를 취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A나 B 둘 중에 하나를 먼저 팔면은 A와 C든 B와 C든 간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기 때문에요. 이번에 1월 1일부터 바뀐 법의 요건인 한 채를 팔고 나머지 한 채가 일시적, 그러니까 두 채가 있는데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이 안 될 경우에는 한 채를 팔면은 나머지 한 채는 그 한 채를 판 그 다음부터 2년의 보유기간이 처음부터 기산된다. 이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이 요건이 있잖아요. 보유기간이 처음부터 기산이 된다. 거기서 예외 규정이 바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겁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면요, 이런 엉뚱한 법, 매물이 안 나오게 하는 이 엉뚱한 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싹 다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시장에 통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 보유기간 기산이 처음부터 되게 한다는 게 보유기간 기산이 그 B주택을 매도한 그 시점부터 다시 매겨지는 게 정말 엉뚱한 세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걸 왜 도입을 했을까?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양도세를 더 걷기 위해서입니다. 비과세를 더욱더 까다롭게 하면서, 게다가 또 이렇게 발표했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10년 보유, 10년 거주를 해야지만 80%를 다 받습니다. 게다가 거주를 2년 이상 해야지만, 그것도 20% 이상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거주를 하지 않는다면은 15년을 보유해야지만 최대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80%와 이 30% 천지 차이죠. 이 말이 뭐냐, 시장에 매물 다 거두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더 받기 위해서 집주인들이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집으로. 그럼 세입자 내쫓기죠. 그러면 전세가가 폭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매가 올라가죠. 매매가 올라가면 보유세, 재산세 더 걷죠. 그리고 보유세, 재산세 더 걷고 양도세 더 걷겠다는 심산이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오도록 당근을 제시해야 되는데, 아니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없도록 이상한 거나 자꾸 만들어대니까, 이걸 제시하면은 집을 가지지 않은 무주택자 분들이 속이 시원해지겠구나, 통쾌감을 느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다가 지금
부동산 정책 다 말아먹은 겁니다. 네. 다 말아먹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뉴스 꼭 읽어보시고요. 내가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네. 과거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그냥 내가 단순히 보유한 주택에 한해서만 이렇게 전략을 펼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지금은 새로운 주택을 하나 더 매수하면서 현재의 이런 합법적으로 절세를 하는 겁니다. 네. 그걸 나쁘다 비방할 게 아니고요. 세법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이 정부를 비방해야죠. 네. 그러니까요. 잘 한번 이 뉴스를 꼼꼼하게 살펴보세요.